아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각 최순실 씨의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좀 오랫동안 복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조사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그 부분은 검찰에 물어보시죠. 조사 대상자가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에 지났습니다. 장소가 어딘가요? 조사받는 장소? 장소 저 모르겠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 제가 얘기하기 어렵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최순실 씨 어제 어디 있었어요? 어제 자택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호텔에서 체류했습니다. 서울 시내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최 씨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검찰 출신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속영장 청구할까요?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 소환을 한 게 마지못해 지금 소환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한국에 귀국하는데, 우리나라 귀국하는 데 있어서 아마 협의는 안 했을 걸 보이는데 귀국하는 것은 검찰에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최순실 씨의 어떤 의혹이 불거진 지 지금 3달 됐고요. 또 이게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 게 30일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귀국할 걸 대비해서 이미 수사를 좀 완전히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쭉 됐다고 보는데 압수수색도 사실 토요일 날 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하면서 얻은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이경재 변호사의 기자들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잠깐 더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의 심장 안정제 복용 시기는 노화되기 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진단서를 내야 되는데 진단서를 내려면은 의료진이 와야 됩니다. 네, 의료진이 지금 부르기 어려운데 우선은 약으로 약 복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약을 먹어가면서 조사를 하자. 어제는 최순실 씨랑 한 몇 분 정도 대화 나누신 거예요? 대화를 아직 전화로는 필요한 충분한 정도 전화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분이 지금 대면을 어제 하신 건가요? 대면 접근한 다른 변호사가 했습니다. 네. 같은 로펌 쪽이신가요? 이건 하여튼 저희 로펌은 아닙니다. 주시고 이게 기사가 왜 빨리 안 오나? 얼마 정도 했어요? 어제? 최순실 씨랑은 어떤 인연이 돼서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이건 먼저 최순실 씨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 사건 때 제가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고요. 최순실 씨 돌아가시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는데 혹시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게 뭉뚱그려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자신이 지금 현재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성 전체적으로 이런 표현이지 그것이 어떤 법적인 판단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적인 감성을 표현할 때 그것이 바로 법률적인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가. 뭐 해석하지는 정치권 마시고 반응. 그러나 현재 정치부 굉장히 연결되자 그래. 그 자신으로 인해서 큰 분란이 일어나고 사고 온 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도의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잘못도 있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나요? 뭐 당연히 있다면 처벌받겠다는 그런 인정을 하고 생각입니다. 계시나요? 네.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잘못은 없는데 법적으로 잘못은 없는데 그냥 미안하다 이겁니까? 네, 이 질문이 성립하려면요, 먼저 기자분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그럼 저희 구체적인 질문 해야 되는데요. 근데 받아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에 있는 일을 나눠놓고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너 인정하나 안 하냐 이런 질문 되겠습니까? 게 아니라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미안한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걸 기자가 질문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가 미안한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혐의가 뭐 검사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뭐 일부 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거 한번 두고 봅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사의 초기입니다. 이 피의자에 대한 첫 지금 신문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성급하게 수사 결과라든가 이걸 누구나 변호인한테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어제 기자들하고 청평은 왜 가신 거예요? 어제 최순실 씨를 만날 계획은 있으셨던 건가요? 최순실 씨가 어제 새벽에 귀국한 지 하루하고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네. 왜 검찰이 즉각 소환을 하지 않았는지, 뭐 시간 벌어진 거 아닌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죠. 일단 뭐 그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찰의 어떤 공식적 입장은 아마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사 준비가 안 돼 있던 간에 아니면 시간을 벌어주는 거든 간에 어떤 검찰이 이제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많은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사실 계속 도피를 했다 보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미궁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하기에 좋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적으로 긴급 체포를 하든지 아니면 임의동행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네. 그 기회에서 시간을 30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자한테 주면서 범죄 혐의자가 어떤 증거인멸을 할지 아니면 관계된 사람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인터뷰한 이경재 변호사가 검찰 측에 최순실 씨가 몸을 추스릴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보통 검찰이 피의자 부를 때 몸을 추스릴 시간을 줍니까? 원칙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을 피의자나 혐의자가 굉장히 뭐 중병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날 수술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입원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계속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네. 어제 최순실 씨가 공항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뭐 그렇게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되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그 정도의 신경쇠약이라고 한다면 뭐 호텔에서 하루쯤 쉰다고 해서 몸이 나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일단 불러서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면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또 쉬게 하고 그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이경재 변호사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조사받으면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할 것 같다라고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개입 의혹입니다. 단순히 연설문 일부만 고쳤을까 또는 받아봤을까 여기에서 이제 국정에 여기저기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국정 개입에 있어서 어느 한 곳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 융성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또 미르재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K스포츠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또 문화체육부 자체가 본인의 딸인 정유라의 어떤 이화여대 입학이랄지 또 학사 관련이랄지 이제 그런 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최순실 게이트 시작은 양대재단,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 시작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과 기자들이 밝혀진 부분이 바로 국정 개입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정 개입 자체가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치, 문화, 경제, 외교, 군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속속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범위의 대상이 굉장히 넓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판도라의 상자라고 불리고 있는 이 태블릿 PC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였느냐도 관건이 될 텐데 일단 그 안에 셀카가 있었지만 최순실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태블릿 PC 자체의 소유주가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김한수 선임 행정관의 소유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에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법인명으로 그걸 소유를 했다가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보좌관인 이춘상 보좌관한테 그걸 넘겼다고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소유자가. 그래서 그러면 이춘상 보좌관 자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하고 같이 굉장히 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중에 맏형격입니다. 그럼 이춘상 보좌관이 그 당시에 사고당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문고리 3인방의 한 사람한테 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것이 최순실 씨한테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내가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굉장히 반대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이 9월 3일 날 독일을 출국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태블릿 PC를 독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 날짜로 외교부에서 우리가 해외 가보면 외교부에서 문자 오거든요. 네. 테러나 여행 문자가 주의하라. 되죠. 문제가 있으면 영사관에 연락하라. 그것이 태블릿 PC의 문자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가지고 간 것이고 그 안에 어떤 이메일 계정이랄지 또 최순실 씨 자신이 찍은 셀카랄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태블릿 PC와 최순실 씨의 이동 경로가 일치한다는 말씀이신데 자,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고영태 씨 또한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의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말씀해 주세요. 2012년 말 정도. 2012년 말. 네. 태블릿 PC 본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걸 못 봤습니다. 연설문 수정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건 검찰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 모든 게 다. 자, 또 하나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관건은 최순실 씨가 이들 재단을 사유화했는지 여부입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 씨가 재단의 실소유주다. 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기금 모금 과정까지 사실상 최 씨가 모두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시죠. 최 씨가 재단 실소유주는 맞으신 거죠? 기사에 나온 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궁금해하는데 어떤 생각이 안종범 수석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자, 중요하게 이제 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네.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이 재단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느냐, 유용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미르재단 부분은요, 양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순실 씨가 굉장히 깊게 관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뭐 지금 증거로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사실 기금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어떻게 개입했냐에 관해서는 방금 인터뷰를 한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안종범 경제수석은 여기에 자기가 관여한 바도 없고 연락한 바도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사무총장에 가게 된 것도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수석이 제의해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종범 정책수석은 전혀 부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사유하려고 했던 것은 K스포츠 재단인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체육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WK라고 해서 한국의 법인을 설립했고 독일의 또 WK 독일 법인을 설립했어요. 거기에다가 비덱스포츠라는 의료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K스포츠와 관련된
해외랄지 아니면 뭐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자금 자체를 이러한 유령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빼돌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돈 자체가 지금 빼돌린 상태인지 아니면 빼돌리려고 하는 와중에서 이렇게 사건이 커졌는지 그건 아직 검찰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미리 아마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한다면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밝힐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가 있잖아요. 네.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사유화하려고 했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와 여기서 만들어진 780억 원의 돈을 또 롯데하고 SK에는 이제 요청만 했고 롯데에게 실제 70억을 받았다가 돌려줬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통장으로 가져갔는지 혹시 독일에 자신이 만든 기업으로 옮겨갔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 아닙니까? 가장 핵심이죠. 계좌 추적을 하면 다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재단과 관련된 장부랄지 통장을 보면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K스포츠 재단에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컴퓨터랄지 장부 같은 것을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미르가 됐든 K스포츠 재단이 왜 이게 최순실 씨의 사유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미르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융성 거기에 굉장히 사업에 중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여한 게 미르의 차은택 씨단 말이에요. 최순실 씨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다음에 K스포츠에 관련해서도 일대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2대 정동춘 그리고 그곳을 다 맡고 있던 수족들이 전부 다 최순실 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순실 씨가 양 재단을 장악하고 있었고 향후에 그 자금 운영에 있어서도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준범 전 수석은 출국 금지된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그 정현식 K스포츠 재단 부인에게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이 문자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안종범 수석의 측근이 이제 전 수석이죠. 전 정책조정 수석의 측근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일컫는 거죠. 총장님께 안 수석이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메모 전달드립니다. 안전한 번호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대포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일 최순실 씨나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입장에서 제일 거꾸로 온 사람이 바로 정현식 K스포츠 재단의 전 사무총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계속적으로 그 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의 관계 그리고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인터뷰했고요. 그 내용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현식 씨와 말을 좀 맞추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인가요? 24일 걸로 기억이 되는데 24일 날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자를 통해서 안종범 수석이 전화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전화를 받으라는 취지고요. 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사모님 저는 경찰도 검찰 측도 기자도 아닙니다. 제가 정 총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바랍니다. 이 자체는 뭐겠어요? 정현식 씨가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무마하려고 지금까지 인멸을 시도하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 측은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자 메시지가 과연 진짜 안 전 수석 측에서 왔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정황들이 안 전 수석에게 불리한 건 분명해 보이는데, 피의자 신분이 될까요? 당연히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사실 혐의는 어떤 겁니까? 혐의는 일단 기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간 추상적이긴 합니다만은 양 재단을 설립을 어떻게 주도했느냐는 거죠. 그런데 재단 설립 과정에서 거의 800억이나 가까운 돈을 과연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냈느냐는 거죠. 돈을 낸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권이 목을 쥐고 있는 아니면 수사를 받고 있다랄지 아니면 어떤 복권의 그런 것을 사면 복권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움을 받으면 그것도 되지 않을 거고요. 사업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안종범 수석이 어떤 제의를 했을 때 기금에 출연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그게 직권남용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주 극적으로 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끝까지 하면요? 자발적으로 끝까지 하면 상당히 수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이게 꼭
기업의 진술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설립 과정에서 개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진술을 통해서 이게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자발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직권남용이 되든 아니면 정말로 그 과정에서 어떤 약점을 잡고 했다고 한다면 네. 공갈죄도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